어릴 때 키가 좀 많이 작았습니다. 고1 입학할 때 제 키가 151cm였었는데 그때는 키가 작으면 반에서 1번이었었어요. 3년 내내 1번을 했었고 40년 전에는 남녀공학이 서울에 한 서너 개 있었어요. 영웅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남녀공학이었어요. 남자처럼 보이고 싶고 막 그런데 아기처럼 막 대하고 그런 것들 너무 싫었었고요. 조용하게 지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텔레비를 보면은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이 양복에 넥타이 쫙 메고 007 가방 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 맞다. 인터내셔널 빈스미 대사라고 마음을 먹게 됐는데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원어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었는데 무작정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헬로 하고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드림앤 피처랩스의 이용덕 캡틴입니다. 30년 동안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를 했고요. 20년 동안 그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 세 군데의 한국 총괄 지사장을 했었습니다. 13년 동안 엔비디아 한국 지사장을 담당하면서 한국의 GPU 컴퓨팅을 알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드림앤 피처랩스는 젊은이들을 위한 재능기부 단체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CEO들의 창업에 대한 코칭도 해주고 소프트웨어 스쿨, 그 다음에 창업 스쿨에 관계에 대한 그런 많은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꿈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30년 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미래 꿈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전자가 울산공대 재단이었었는데 울산공대 졸업하면 현대전자에 바로 취직이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진학을 결정 내리고 울산공대 전정학과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들이 대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극 동아리를 들어가게 된 계기 또한 되게 간단합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연극을 좋아했어요. 연극을 한 편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울산에 내려가니까 외롭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연극 동아리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 저기 가서 한번 연극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극반 들어가게 됐는데 1학년 2학기 때 마을 청년 1, 2, 3에 2로 올라갔었습니다. 대사가 한 3줄 됐나요? 근데 그 3줄 대사를 3개월 내내 외운 거예요. 대사 한번 외치고 나왔을 때 정말 많은 희열을 느꼈고 2학년 때 제가 주인공 올라갔을 때 첫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바로 여길군. 여기가 바로 프랑스 제2제국의 양식의 방이군.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던 저를 완전히 바꿔놓는 중요한 계기였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1학년 가을에 제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연극 연습을 늦게 마치고 술을 한잔 거나하게 먹고 늦은 밤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논두렁 길이 보름달이 떠서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날 밝은 달을 딱 쳐다보는데 블랙아웃이 온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뭐가 되지? 불안이 엄습하는 그걸 맡게 됐어요. 엔지니어는 저랑 좀 성격이 안 맞는 거를 깨달았던 게 지그시 오랫동안 앉아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엔지니어보다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텔레비를 보면은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이 양복에 넥타이 쫙 메고 007 가방 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 맞다. 엔지니어보다 인터내셔널 빈스미 대사라고 마음을 먹게 됐는데 필요한 게 뭔가 생각했더니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원어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었는데 83년은 대한민국에 원어민이 있었던 영어학원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김포공항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면 외국인들하고 영어 회화를 할 수 있겠다 해서 무작정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6개월 동안 김포공항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영어 회화를 한마디 더 하려고 다녔었는데 갔더니 정말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고 놀래가지고 피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즈니스맨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말을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사도 만들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비즈니스맨이 되기를 원하는 학생인데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에 원어민이 없어서 여기 오게 됐다. 너가 나한테 10분만 얘기해주면 대한민국 학생 하나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거다. 플리스 하니까 of 사람들 다 받아주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할 때 어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때 저런 것도 했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용기를 주는 제 인생의 가정교사의 하나일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준비하다가 필립스에 합격이 돼가지고 아시아 마케팅을 하게 됐었습니다. 마케팅 팀을 이끄는 부서가 독일인 부사장이었습니다. 롤모델이셨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쓴 영어 문장 보고 제가 좋은 것들은 그대로 따라 배우고 그거를 내 거로 내가 다시 바꾸는 작업을 했었죠. 필립스를 입사를 하고 1년 지난 어느 날 두 번째 꿈을 정하게 됐어요. 외국 회사 사장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필요하지? 한국 지사의 지사장은 한국
한국의 영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영학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영어는 더 능숙능란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생각 들자마자 바로 아주대학교에 MBA 공부 시작을 했고 영어 기숙학원 다니면서 진짜 날밤새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한국 영업 담당으로 옮겨가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5년 뒤에 SGS 톰슨이라고 프랑스 이태리 반도체 회사의 과장으로 갔었고요. 드디어 이제 한국 영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6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놨더니 37의 미국 반도체 회사 한국 사장이 됐습니다. 그때 직원이 4명인 회사였었는데 기분 좋았죠. 끝내줬죠. 열심히 일을 하고 2년 뒤에 브로드컴이라는 큰 반도체 회사 사장으로 이제 스카웃돼서 넘어가게 됐고 4년 뒤에 엔비디아 사장으로 다시 또 넘어가게 됐죠. 2년, 4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13년. 사장이 되기 전에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장이 되고 보니까 매니지먼트인데 매니지먼트는 전혀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스태프들을 관리해야 되는 많은 스트레스도 있었고 가중한 의무, 책임감, 그거에 따라오는 스트레스가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릴 때 사장이 돼서 한동안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모르는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그럴 땐 회사의 사장이 선배들한테 전화해서 선배님 저 이런 일 문제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자문도 구하고 배워가면서 사장을 했었습니다. 미디어 갔을 때 엔비디아는 게임할 때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만든 회사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이 FHD, 4K, 8K 올라가면서 그래픽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진 거예요. 데이터를 읽는 연산 알고리즘이 발달되면서 연산 장치가 인공지능의 지금 주축이 됐죠.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의 기술을 이끌어가는 게 발표가 되고 알파고가 엔비디아 GPU로 만들었다라고 나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슈퍼스타가 됐는데 엔비디아 마케팅 팀들이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 얘기도 해주자 이렇게 하면서 대규모 강의는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하게 됐었죠. 기술로 꿈을 꾸다라는 강연은 4년 정도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생 상대로 이렇게 강연을 계속 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6명의 친구들이 돈 300만 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VR 회사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는데 대표에게 가장 힘든 게 뭐야 그랬더니 점심값이 없어요. 저는 그때 정말 되게 많은 걸 느꼈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사업이라는 거는 캐시의 흐름인데 팔아서 돈이 다시 회수가 돼서 개발에 투자하고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품 만드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되게 많아요. 개발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개발 못지않게 어떻게 잘 팔 건가에 대한 포커스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젊은 사업가한테 필요한 게 경영이구나. 이것도 내가 해야 될 롤이구나 해서 이게 어쩌면 내 인생의 또 다른 미션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게 되는데 향후 30년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때 제 아내에게 나 가슴 떠는 일을 하고 싶어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한번 해봐 라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인 사관학교를 만든 거예요. 저의 꿈은 드리밍 퓨처랩스를 좀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지원해주는 기관으로 사회에 돌려주고 싶은 게 꿈입니다. 꿈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도전하고 싶은 골 세팅을 하시고 한 발자국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 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해봤었던 거예요. 일단 시도를 해봐야지 실패인지 성공인지 알 거 아니에요. 인생을 이제 50을 지나고 돌아보니까 20살 때 만든 저 꿈이 30년을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왔구나. 꿈을 정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미래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 꿈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이라도 꼭 움직여 나가면 꿈을 꼭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하루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 1시간 반 동안 운동하고 새벽 1시까지 모든 스케줄을 움직이고 있는데 엔비디아 사장 때보다 3배, 4배 바빠서 진짜 몸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꿈을 향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은 옛날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진짜 화이팅 하라고 선배 세대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민들 얘기 나누고 싶으면 드리밍 퓨처랩스로 오시면 언제든지 함께 고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